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에 내린 폭우는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엔 초기 가뭄 현상을 해소해주기도 했죠. 그동안 목말랐던 5월의 나무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무성한 초록 잎사귀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가 비자림로 확장으로 털을 잃게 될 150년 팽나무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제주 섬의 나무와 숲들이 개발의 이름으로 뭉개지고 그 위를 미끈한 길들로 포장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신장로는 왜 꼭 넓고 곧게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나무 이식만이 최선인지 우리가 꼭 남겨둬야 할 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월요일.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2공항 대안으로 제주국제공항 확장 방안이 거론되면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공 소음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고충민 용담 이동 항공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제의 제주인을 만나보는 탐나는 사람. 오늘은 고향에서 데뷔전을 치른 유일한 제주 출신의 여성 파이터 양희조 선수를 만나봅니다. 시청자가 주목해야 할 뉴스를 꼭 집어서 전해드리는 7시 오늘 제주의 뉴스픽. 오늘은 제주도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송보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KBS 뉴스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이 공항과 관련해서 ADPI 보고서를 다룬 리포트였습니다. ADPI 보고서는 이 공항 건설 없이 기존 공항으로도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이 때문에 국토부와 용역진이 보고서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이 뉴스는 3,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33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ADPI 보고서에 대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죠. 제주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휴양형 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양형 콘도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를 위한 시설을 갖춰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관광 숙박업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관광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콘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적게 부과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콘도를 숙박업소가 아니라 자신의 별장이나 아파트처럼 광고하며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헬스케어 타운의 콘도를 분양받았던 중국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분양받은 줄 알았다며 사기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잠시 후 리포트에서 허위 광고로 인한 불법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리포트는 제2공항 관련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도민들에게 추가로 듣겠다는 계획인데, 도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의견 수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원희룡 지사는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성산읍 입지 선정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항 운영권 참여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현재의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주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우선 반영 사항으로 꼽은 과제는 제주도의 2공항 운영권 참여와 현 공항과 2공항의 역할 분담, 특히 제주도가 일부 개발에 투자하거나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현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ADPI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찬성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거를 그냥 애써 무시하고 그냥 제2공항을 건설만 하겠다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발표는 도민들의 여론에도 안 맞는 거고요. 제주도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공항 운영권 확보 등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공항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KBS에서 보도한 대학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보조금 횡령 의혹과 엉터리 현장 실습 등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학교 전기공학과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학과의 보조금 서류에서도 조작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이 대학 레저 스포츠과의 글로벌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과 리조트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레저 스포츠과가 도네모 연구원에 300만 원을 지급해 인적성 검사와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납품서. 그런데 연구원 이름이 전기공학과의 인력양성사업 추진교수가 원장이었던 그 연구원입니다. 문제는 이 연구원 납품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연구원이 아니라 전기공학과에서 전기차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정을 하며 엉뚱한 조명 관련 실기 수업 재료를 샀던 모 전기 조명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어딘가요? 네, 저희는 전기 조명인데요. 사단법인 제주 미션 연구원 아닌가요? 아닌데요. 잘못 전화했었는데요. 납품서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레저 스포츠학과 인력 양성 사업 담당 교수는 모르는 일이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서류상의 착오인지 있는 서류를 좀 확인을 해봐야 수업 때문에. 취재할수록 문제가 드러나는 이 대학의 인력 양성 사업. 제주도가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도내 4개 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42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제주도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실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고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분양 과정에서 허위 광고로 인한 불법 분양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분양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서귀포 지역 190여 실 규모의 한 콘도미니엄. 콘도 내부 구성은 침실과 거실, 서재 등 고급 아파트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실제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서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 리조트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일부 계약자에겐 콘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 객실에 대해 위탁 운영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계약서를 내밀기도 합니다. 수익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며칠 안 쓰시고 한 365일, 한 60일 정도 쓰시고 나머지 위탁을 요청을 하시면 거기다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휴양형 콘도에서 위탁 수익형이나 주거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모두 불법. 콘도 측의 허위 광고만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60을 쓰고 위탁 수익금을 주긴 했는데 왜 안 주니? 하니까 회사에서 숙박업 이런 거 허가를 못 받아. 왜 못 받는데? 무슨 문제니? 이러면서 따진 거죠, 계속. 그게 1년 걸린 거죠, 지금. 서귀포시도 최근 이 같은 민원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내리고 콘도 측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반 사항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해야죠. 해당 콘도 사업 측은 불법 분양 여부에 대해 서귀포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 지역 농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지역은 말 그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주도 농업기술센터가 무인 항공기인 드론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비행 버튼을 누르자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2,000제곱미터가 넘는 밭을 농업용 드론이 비행하며 농약품을 살포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해야 할 방제를 원격 조종으로 드론이 대신하는 겁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농가에 드론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론의 정확한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고요. 교육은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5월 하순경에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립니다. 드론이 농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고요. 이를 위해서 저 역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농가 인구는 2010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8만 2천 명으로 줄었고 고령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이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드론의 주 활용 산업 분야는 논밭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입니다. 앞으로 드론의 활용, 농업 쪽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 보급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임시회를 속개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사업 부문을 맡게 될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와 체육, 관광시설이 빠졌고 비용 절감 효과도 의문이라면서 직원 고용 문제 등도 과제라며 제주도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설립 목표지만 지적사항을 점검하며 설립이 늦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교수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해선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공론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ADPI 보고서 결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최종 결론을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토부에 대해 기본 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원지사에게는 도민 편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헬스케어타운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서귀포시 동홍 이통마을회는 최근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어 JDC를 상대로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토지 반환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안으로 토지주 4명이 먼저 16,000제곱미터 규모 반환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토평동과 동홍동 일대 153만 제곱미터 규모로 JDC에서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땅은 48필지 24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98명을 태우고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향하던 29톤 도선이 한림항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 구조정을 보내 고장난 도선을 30분 만에 한림항으로 예인해 모두 구조했고 37살 선장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7회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이 오늘 제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성년의 날 기념 행사에는 올해 성년을 맞는 2000년생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 읍면동 유림회원 등이 참석해 전통 의복을 입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갓을 씌워주고 여자 청소년에겐 쪽을 올려 비녀를 꽂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와 용역진이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기존 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거세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공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죠. 그래서 연속 대담에서 항공 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충민 용담 이동 항공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용담 이동 환경 및 항공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예, 1940년에 일본 군항기 활주를 활용해서 1958년 정식으로 제주 비행장으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60년간
공항 소음 때문에 용담 미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07년에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60년간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고 2007년에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만큼 소음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나 됐나요? 공항 인근 주민들은 심혈관계 그 질환을 앓고 있고 청력 저하, 또 스트레스, 또 특히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을 때 소음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사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통화 중간에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통화가 좀 힘드셨고, 네. 대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 이제 건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단체 이름에 보면 소음 앞에 환경 및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급정거와 급 발진할 때 그 타이어가 굉장히 마모가 됩니다. 이게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그 고무 가루가 사방팔방으로 다 꼬시고 뭐 화단이고 형편없이 이거 튀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미세먼지는 난 중국산 미세먼지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그 분진한 미세먼지가 있는 걸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걸 사람이 마시거나 하면은 폐도 나빠지고 이 기관지도 굉장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꽃은 물론 뭐 지붕까지 다 새카맣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환경이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됐는데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나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 대책을 좀 내놓았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대책들이 좀 있었나요? 글쎄 대책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하늘길 때문에 울고 있는 주민들이 눈물을 닦아줄 의무가 있는 국토부에서 지금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중시킨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2002년대는 지금 현재는 하루에 480대가 그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만 2022년이 되면은 200대가 증편이 돼가지고 총계 670여 대가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음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내몰리게 생겼어요. 근데 부상이라는 거는 쥐꼬리만큼하게 모든 거 그 참 선심스러운 모양으로 뭐 에어컨이라든가 또 보청기 또 그 전기요 약간 요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보청기를 해드리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라는 뭐 방안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이 했죠. 공항 인근 주민들이 이사를 갈까 해도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팔면 제가 살겠다라고 합니다. 집을. 하지만 그 지금 공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과연 바깥에 나가면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겠느냐. 공시시가로 팔아버리면은 지금 현 시가에서는 전셋집도 못 얻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이 터전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참 들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제2공항 대안으로 기존 공항 활용 방안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담대책위에선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공항 논란에 현 제주공항 확장 논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물론 그 지난 7일 날 기자회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공항 반대 명분으로 제주국제공항 활용 방안과 확충 방안을 논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확충해서 더 시끄러워지면 살 수 없다. 더 이상 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항공소음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뭐 남북 활주로를 이륙용으로 사용을 하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이미 국토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더 이상 그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7일 또 기자회견에서 용담 이동 주민들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은 아니다라고 밝히셨어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반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을 반대하고 우리는 제주국제공항을 활용 및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 찬반과 지금 이 소음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별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공항을 짓든지 말든지에 대해서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줄여나가는 거, 피해를 줄이는 게 일단 더 급선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공항 갈등 격화되면서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또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까지 행사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무척 곤란한 질문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에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그 고통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 고통을 전가시킨다는 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 되지요. 예. 근데 물론 그 토론회를 방해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제2공항을 반대하는 그 절박한 심정도 알지만 전개시키려는 그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나와 주셨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부와 그 제주도 의원님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4번 질문에 설명을 했듯이 하루에 200여 편을 증편시키면 80초에 한 번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공항 주민들을 소음으로 내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비행기가 먼저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토부의 지시에서 비행기 증편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몇 분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만하세요. 네. 그 논의하는 거를 확충 논의하는 걸 그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사님께 한마디 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라고 해서 지금 불안합니다마는 우리 용담이동 주민들은 지사님을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이 길어지셔서 저도 좀 불안해져서 응원도 많이 했고요. 예,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는 한 번도 안 오시고 이에 대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정말 국가 사업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하루만 인근 패션에 체험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생방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도 좀 빨리 느끼실 마무리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옥탑방 생활을 하셔서 체험을 하셔서 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도 그럴 의향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 오래 해서 피곤하셨지요?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예. 내일은 또 환경 전문가죠. 항공 소음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제주인을 조명하는 탐나는 사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운동선수를 소개해드립니다. 그제 제주에서 보기 드문 스포츠 행사가 열렸는데요. 격투기 대회 가운데 하나인 로드FC 국제대회에 4명의 제주 출신 파이터가 프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홍일점이 있었는데 올해 27살의 양희조 선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바치는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굵은 빗방울도 거센 바람도 이 열기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조르고 풀고 넘어뜨리고 짓누르고 온 경기인 듯 훈련도 꽤 치열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내일 프로 데뷔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양희조입니다. 타격 들어가고.
오케이. 다리 들어가고 풀고. 자, 빠져 나오는 밑에서는. 올해 27살, 주짓수를 시작한 지 4년 된 새싹 격투기 선수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제빵사예요. 이제 친한 동생 따라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다녔다가 제 실력을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증받고 싶어가지고 아마추어 시합을 뛰고 이번에는 이제 로드 FC에서 제주에서 이제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하고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대편이 모션을 주다가 들어오면 같이 박자 낮춘 거 하다가 낮춘다. 오케이. 늦어. 낮추고 오케이. 자, 하다가 낮추고 오케이. 여기 헉. 날렵한 몸놀림과 날카로운 킥. 희조 씨는 로드 FC에 출전하는 제주 첫 여성 파이터입니다. 되게 인내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 이 특유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정말로 이 참을성, 인내심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운동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운동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땀 흘리고 나면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일 끝나면 거의 일 운동 이런 식으로 그냥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일 빼면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로드 FC 국제대회가 치러졌는데요. 바로 이 대회에 희조 씨가 출전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 시간, 투지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장감은 없어요. 기분은 좋아요, 아직까지. 희조 씨가 상대할 로웬 필거 선수. 전미 레슬링 대회를 석권했던 실력자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합이고 지난번에 시합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준비 못하고 어떤 선수인지 잘 보여주지 못해서 이번에 노력하고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성부 벤턴급 매치 먼저 로웬 필거 선수가 출전한다. 이에 맞서는 양희조 선수가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침체된 제주 관광시장에 활력을 더하면서 제주 격투기 선수들의 존재와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동 경력 4년 차의 희조 씨와 20년 경력의 로웬 선수. 기량 차이가 확연하지만 투지력은 희조 선수가 앞섭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데요. 3대 0으로 시합은 끝났지만 양희조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라린 상처들과 망가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희조 씨가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 희조 씨는 그 꿈에 오늘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절대 탭은 안 치고 싶은 멋있게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싶어요. 네, 만약에 경기를 해서 지더라도. 급하게 잡힌 대회 일정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데뷔 훈련. 변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걸 뛰어넘는 투지를 가진 희조 씨.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코너. 오늘은 이 공무원 삼짓돈이 뭐다 해서 종종 논란이 되는 이슈, 이 업무 추진비를 다뤄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가 제주도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소 긴장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업무 추진비 어떤 건가요? 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되는 그 경비를 말합니다. 네. 해외 출장 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또 직원 간담회나 네. 언론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지출하는 경비이고요. 또 경조사비 등 또 간식비를 목적으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네, 업무 이렇게 추진비 뭐 이것저것 나왔는데 이 사용 내역을 공개는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공개하나요? 어디까지? 이 예산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 업무 추진비 예산이 총 49억 5,700만 원. 49억 5,700만 원이요? 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나죠. 공개를 해야겠죠. 네. 각 기관 홈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집행 일시, 집행 목적, 그리고 집행 대상, 인원수, 사용 장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인원수, 사용 장소까지. 그런데 이 제주도가 업무 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업무 추진비가 공무원 쌈짓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사용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며칠 전 도내 한 공공의료기관의 간부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그런 논란에 대한 보도도 나왔고요.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투명성 확보 또 공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 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진행할 때 비싼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얼핏 제가 이제 이해를 하자면 뭐 10만 원을 썼다 했을 때 이게 몇 명인 줄 알아요. 뭐 5명이면 한 사람당 뭐 2만 원씩 갖구나가 되는데 10만 원을 썼는데 사람 수가 안 써 있으니까 2명이 5만 원을 먹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지 않아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건데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보니까 뭐 이 간담회로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네요. 네,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네. 부분입니다. 간담회라는 게 사실상 식사를 대접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미심쩍은 정황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기자 간담회의 경우 2만 원짜리 네. 지출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식당의 가장 저렴한 식사 메뉴는 1만 원대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명이 만 원 해서 먹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명, 공무원 한 명?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담당 부서인 공보관실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언론인 개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언론인 간담회 명분으로 언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지난 넉 달간 공보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공보관이 언론인 간담회로 집행한 업무 추진비가 한 달 평균 278만 원가량 했습니다. 네. 278만 원. 제가 아까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3,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도민 세금 이 수천만 원이 기자 식대로 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언론 담당 부서에서 언론인을 위한 기자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나요? 제주도로 국한해서 보자면 제주도의회 그리고 교육청 기자실에서는 사라진 관행입니다. 제주도청 공보관만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보관뿐 아니라 도지사, 부지사 또 각 부서에서도 기자 간담회를 하며 언론인 간담회 방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니 꽤 기자들이 많이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자면 굳이 식사를 해야 하나? 뭐 기자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공보관실 이야기였고요. 도지사는 또 어떤가요? 자주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또 식사 제공을 하고 있나요? 원희룡 지사께서 집행한 업무 추진비를 살펴보니까 2017년에 언론인 간담회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에만 8건의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한 달에만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언론인 간담회보다 더 많은 간담회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다면 정언 유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다양한 현안으로 지역 갈등이 상당히 깊어졌잖아요. 네.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었고요. 자칫 네. 언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떳떳하려면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수를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언론인에 대한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요. 네, 조례로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전라남도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일자, 집행 대상자의 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2011년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 기준 및 공개에 네.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공무원, 도의원 또 일부 언론의 반대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대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네, 또 문대림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했는데요. 수정 보완한 후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결국 부결되고 말았죠. 부결됐다고요. 네. 도내 이 다른 기관의 경우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교육감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인원수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제주도지사만 예외인 거죠. 제주도지사만 예외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이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혹시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작은 것부터 달라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많은 비로 건조한 대기가 상당 부분 해소됐는데요. 다만 오늘 기온이 다소 떨어져 쌀쌀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 더 낮아지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떨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하늘엔 구름이 거의 없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6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내일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조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는 제2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뜨거운 현안인 만큼 내일 7시 오늘 제주에서도 항공소음 문제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